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이기우관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예측 전문가인 앨런 J. 리크먼 아메리칸 대학교 석좌 교수의 이론을 토대로 금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먼 교수는 대선 족집게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1981년 소련의 지구물리학자 블라디미르 카일리스 보록이라는 사람과 함께 1860년부터 1980년간의 120년간의 미국 대선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13개의 변수로 구성된 미국 대선 예측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들 13개 요인, 당사자는 키라고 합니다. 이 13개 요인 중 6개 요인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현직 대통령은 모두 재선에 성공했음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1984년 이후의 대선 결과를 모두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 예측 모델은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의 성적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집권당의 성적표는 집권 중반이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적용하면 여론조사를 중시하는 다른 대선 예측 시스템과 달리 조기에 대선 결과의 예측이 가능하고 또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리크먼 교수가 개발한 13개 요인, 키를 알아보겠습니다. 리크먼이 개발한 백악관으로 향하는 13개 요인들은 전체 13개 OX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가 많아지면 현직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며 반대로 X가 많아지면 낙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개 이상의 O를 받으면 재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6개 이상의 X를 받으면 재선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리크먼이 개발한 13개 요인을 보면 먼저 중간선거 결과입니다. 중간선거 결과 현역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이전보다 많은 하원의석을 확보했는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내 경선입니다. 당내 경선은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결정되고 또 대의원표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현역 대통령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역 대통령이 당의 후보자인지 여부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3당 존재 유무입니다. 제3당 후보가 전체 투표의 5% 이상을 확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단기적인 미국 경제 상황입니다. 선거 전에 미국 경제조사국이 불경기를 선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적인 미국 경제 전망입니다. 임기 동안의 실질 소득 증가가 이전 두 번의 임기 동안의 것과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정책 변화입니다. 임기 동안에 과거 뉴딜 정책이나 레이건 일기 당시의 레이건 혁명과 비교할 만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성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사회 불안입니다. 남북경쟁 직후나 1960년대의 격렬한 시위 같은 그런 사태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추문입니다. 대통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추문에 관한 광범위한 인식이 퍼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는 외교 군사적 실패입니다. 진주만이나 이란 인질 위기 같은 미국의 국익을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위험을 가할 만한 수준을 중대한 실패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번째로는 외교 군사적 성공입니다. 2차 대전 승전이나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비교할 만큼 미국의 국익을 크게 증진하거나 국가적 지위를 향상시킨 중요한 성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현직 대통령의 카리스마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후보가 국민적 영웅이거나 영감을 주는 후보인지 하는 것입니다. 13번째로는 도전자의 카리스마입니다. 경쟁 후보가 국민적 영웅이거나 영감을 주는 후보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13가지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리크먼 교수가 이 같은 자신이 개발한 예측 모델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적용했는데 1984년 이래로 당선자를 거의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먼저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예측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당시 1991년 초 걸프전 승리로 지지율이 무려 90%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선 실패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이 모델을 개발한 리크먼 교수가 스타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대선에서 사실은 이게 재검표가 나왔는데, 리크먼 교수는 이게 그 도둑맞은 선거라면서 자신이 예측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당선은 2005년에 이미 예측했었습니다. 2012년 오바마의 재선도 예측했고 2016년 트럼프의 당선도 예측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예측으로 트럼프가 당시 리트먼 교수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13개 요인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년도 미국 대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간선거 결과입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적 경선 여부인데 이거는 이미 해리스가 경쟁적 경선 없이 당내 후보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직 대통령의 재선 출마 여부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만 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수행해온 현직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3당의 도전입니다. 강력한 제3당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선거에서 강력한 제3당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케네디가 있지만 케네디의 출마는 해리스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의 단기 성과입니다. 이 경제의 단기 성과가 해리스에게 가장 좋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특히 금년 2분기 GDP 성장률이 2.8%에 이르고 반면에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9%로 억제돼 과열도 냉각도 아닌 최적의 상태인 이른바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기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리스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적인 경제 성과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성과 부분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불안 요인도 일부 있지만 매우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이 부분은 소득 부분인데 미국인들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해리스 후보에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 정책 변화입니다. 중요한 정책 변화나 입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바이든과 해리스의 재임 중 인프라 법안과 코로나19 구호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등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 불안입니다. 사회 불안은 대규모 사회적 불안이나 폭동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 내에는 중요한 사회 불안 요소는 없었고 이는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스캔들입니다. 현직 정부에 대한 주요 스캔들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현재 미국 행정부에는 정점이 되고 있는 큰 스캔들은 없습니다. 열 번째, 외교 및 군사적인 성공입니다. 중대한 외교적 또는 군사적 성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서 커다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11번째는 외교 및 군사 실패입니다. 중대한 외교적 또는 군사적 실패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비판을 받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패로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12번째로 카리스마 있는 도전자 여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는 후보로 평가되며 이는 해리스에게 다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현직 후보의 카리스마입니다. 현직 후보가 카리스마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바이든은 물론 해리스도 카리스마보다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해리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13개 키 이걸 중심으로 금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전의 판세를 분석해보면 해리스는 인지능력 논란에 따른 바이든의 갑작스러운 후보 사태로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이든의 최대 약점을 떨쳐내고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전을 맡게 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3개 키 중에서 해리스는 최소 8개 내지 9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는 최대 4개 내지 5개에서만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선거 예측 모델을 개발한 앨런 릭트먼 교수 본인이 최근 유튜브에서 밝힌 내용과도 거의 동일합니다. 릭트먼 교수는 해리스가 8개 요소에서 우위에 있고 트럼프는 5개 요소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의 후보 사태로 선거일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미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는 새로운 커다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